돈은 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지려면 편안해지십니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 옥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는 회사, 개인 회사가 아닌 바에는 대부분 주식 회사에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 주식 회사라는 게 지분율로 나옵니다. 보통 무슨 사장님이 한 50%, 사장님 사모님이 한 20%, 거기에 우리 전무님이 한 20%, 상무님이 10%,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좀 큰 회사의 경우는 이 주주의 수가 되게 많죠. 투자를 받은 케이스들도 많을 거고요. 그럼 이 지분이라는 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나 혼자 못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점심 먹는데 피자 한 판 시켰어요. 3만 원짜리. 혼자는 못 내잖아. 혼자 그 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야 4명이서 먹었으니까 인당 8,000원씩, 2명은 8,000원씩 내고 2명은 7,000원씩 내. 야 나는 8,000원 냈으니까 내가 한 조각만 더 먹자. 이게 주식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 혼자로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돈 좀 내봐봐. 그리고 내가 좀 더 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갈게. 그 비율만큼. 이게 이제 정해지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회사가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회사가 움직이고 돈을 벌고 그걸로 월급을 주고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돈 나가는 거고 해가면서 1년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장사를 잘했으면 보너스도 주죠. 라고 해서 일부는 직원들과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일부는 주주들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본금이 1억짜리 회사인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직원이 10명이 넘어가게 됐고 이 사람들 월급 다 주고 연말에 보너스까지 다 줬더니 그래도 회사에 한 1억이 또 남아요. 그럼 내년에 또 장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씩만 한 1,000만 원만 나눠 가지자. 주인들끼리. 그러면 30%는 주주들이 배당해서 갖자. 40%는 내년을 위해 그냥 유보하고 회사에 쌓아두자. 이런 식의 원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깔끔하거든요. 이러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 우리나 돈을 대고 회사를 만들었던 주주나 이 정도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알게 된다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월급에 50% 줄게. 잘 되면 100% 줄게. 끝. 그랬는데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회사는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는데 직원들한테는 딱 월급에 50%, 100% 이 정도의 보너스만 나오고 끝. 나머지는 주주들이 다 나눠 가졌어. 배 아프죠. 아니 열심히 일한 건 나고 노력한 건 나고 그래서 돈 번 건 나여야 되는데 왜 나는 그리 많이 벌지 못하고 주주들이 다 가져가느냐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왜 만들어졌고 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 배당을 얼마나 할 건지 하는 그 규모를 정하는 건 각 회사의 주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가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매년 잘 되면 좋은데 어쩔 때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인들 중에 어떤 급한 사람들이 그 지분을 팔려고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주인을 하세요.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까지도 월급 말고 배당이라는 수익도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상장 기업들 안에는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형태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진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는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우리사주조합이 돼서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배당하는 규모에 따라서 월급 이외에 보너스 이외에 배당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그 회사가 배당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배당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1억짜리 회사예요. 뭐 처음에 뭐 1천만 원 정도 주주들이 가져가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가 잘 한다고 쳐요. 그래서 직원들도 잘 가져가고 뭐 주인들도 잘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게 한 십수년, 뭐 20년,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서 100년이 지나서 봤더니 자본금은 1억 그대로인데 중간에 한 번도 늘린 적이 없는데 매년 주주들이 한 100억씩 가져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 10%쯤을 누군가가 사고 싶다면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줘야 될까요? 너무 숫자가 커서 계산이 안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확 줄여가지고 그냥 1년 매년 배당을 한 1,000만 원쯤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걸 얼마면 사실래요? 여기서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자로 1,000만 원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1억 가지고 1,000만 원 못 받죠. 지금 금리로 10억 정도 가지면 조금 넘을래나? 한 뭐 7, 8억은 있어야 1년에 1,000만 원쯤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주식을 7, 8억을 주고 사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내년엔 그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돈을 주고 이걸 샀다라는 본인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싸게 살수록 좋겠죠. 그런 주식, 이런 상황이 모여 있는 게 주식 시장이 됩니다. 온갖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곳, 그리고 그곳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이 회사 주인인데 1년에 1,000만 원 버는 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 금리로 따지면 7, 8억인데 내가 한 3, 4억에 팔게 라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그 가격에 사겠죠. 아니면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고 2억 한 7천만 원이면 내가 사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해요. 이게 내가 사겠다는 금액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게 내 주식이,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고,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표시해주는 증서, 그냥 단순한 종이 계약서일 뿐입니다. 주가는 이 주식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하기 조금 쉬우려고 주당 얼마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주당 10,000원, 주당 뭐 5,000원, 주당 100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요. 이게 거래가 되면서 주당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 주식은 100만 원이래요. 어느 회사 주식은 10만 원이래요. 그럼 100만 원짜리가 훨씬 좋은 걸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알고 봤더니 한 주의 가격이 10만 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배쯤 주고 이걸 사라 인 거고요. 한 주에 10만 원이어도 원래 100원짜리였으면 1000배를 주고 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만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주당 얼마라고 했으니 그 최초의 한 주의 기본 가격이 얼마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게 그 주식 증서에 최초에 쓰여져 있는 가격, 액면에 쓰여져 있는 가격이라 그래서 액면가 100원짜리, 액면가 500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현재 주가는 뭐 2만 원이고 이걸 뭐 하루에 거래량이 몇 주식이나 거래가 됐는지를 따져보는 거래량 같은 게 이제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죠. 자, 주식 이야기 드렸고요. 주가 나왔고요. 액면가 나왔고 거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요 다음으로 보면 옛날에는 이게 다 모여서 사람들끼리 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매하듯이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내가 무슨 주식을 얼마에 팔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찌라시들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 뭐 호외요 호외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 증권 정보지를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정보지를 보고 아 지금 이러이러한 주식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거가 좋다라는구나, 요건 적정한 가치가 요만큼이라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사고 팔던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어디서 할까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대단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표시가 되고 그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는 게 HTS입니다. 이 주식을 통해서 벌게 되는 소득은요, 개인은 돈 안 냅니다. 세금이 없어요. 이것만큼,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2배 벌었잖아.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었으면요, 이거 2배 벌었으면 번 거에 반은 세금으로 내놨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로. 주식은 안 내놔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훨씬 더 명확하다.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거 있죠.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경제 시간에 배우는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주식이고 주가고 주식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가까운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은행은 다 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증권사 계좌 터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만들어줘요. 그럼 뭐 어디 거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관계되는 모든 서류 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고 계좌 만들어 줍니다. 계좌 만들어서 집에 가서 HTS라는 걸 깔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다 보면 내가 넣은 돈이, 내가 아까 은행에 입금한 돈이 내 증권 계좌에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만큼 사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요즘 TV 선전에도 나와요. 그 응팔의 동룡이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뭐 2만 원보다 싼 주식이 얼마, 뭐 몇 개나 있어,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싼 주식, 싸다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액면가가 낮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왜 그 가격에 나왔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겠지만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주식들 많이 있습니다. 한 100만 원 가지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도 사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팔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잘하시면 돈을 벌면 될까요? 여기서 숙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모님들 보시면 하지 말래던데, 했다가 망한 사람 많다던데. 개인들은 다 망하고 기관들은 돈 벌고 우리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버지 내지는 삼촌 정도에서 한 번씩 좀 깨진 분들이 많아서 이 사회 초년생들 이렇게 월급 받았다라고 하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못 벌어보신 거예요. 근데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그쪽 업계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책을 내신 저랑 같이 책 작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분이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인데도요. 문제가 되진 않아요. 투자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것,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 해석을 가지고 언제 사고 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원칙이 서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본다라는 것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될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1년에 1,000만 원 버는 주식이라고 치면 얼마 주고 사면 손해를 안 볼까요? 얼마면 내가 또 이걸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배당을 받아 먹다가 다음번에 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한테 팔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시작하고요. 정보를 내가 검증하고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듣습니다. 일명 저 재료라고 불리우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찌라시라고도 하고요. 어떤 주식 사례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누구의 누구가 직접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뭐 건너 들었는데 이게 좋대. 그거 이러이 뭐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 봐봐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기술 뭐 다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래. 그게 좀 있으면 상용화가 된대. 그러니까 지금 사래. 누가 그러는데? 소문에. 그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그거 하면 그 회사가 돈 많이 벌어?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제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설사 그래서 샀다 쳐요. 샀으면 언제 파실 건데요? 그 생각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려고 내놓습니다.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가던 주식이 갑자기 12,500원으로 떨어지니까 안 되겠네. 12,500원에 팔어. 라고 하고 12,500원에 팔겠다고 신호를 내놓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날 그리고 12,000원에 거래된 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또 12,000원에 또 팔겠다고 내놔봐요. 또 안 팔립니다. 그날은 11,000원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왜? 몰라요. 잘 연구를 안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막연하게 이 가격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최악은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시작해서 사면 이미 내 돈은 나갔어요. 하지만 팔기 전까지 그 돈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야 더블 났어 더블 내가 100만 원 넣는데 200만 원 됐어 나 100만 원 벌었어 그러고 내가 쏜다 가자 그러고 50만 원을 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팔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90만 원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남은 50만 원 썼는데 토탈하면 6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몇 번만 반복되면 역시 개인은 투자를 할 수 없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은 사기고 나쁜 그게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뛰어들으셨던 겁니다. 자, 몇 가지 얘기 더 드려볼게요. 요즘에 TV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한 2년 전에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차이나 펀드에 가입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모두가 차이나 펀드를 권유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 많은 대륙의 인민들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엄청난 소비를 해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컵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야 올해는 뭐 1억 개를 팔았는데 내년은 2억 개를 판대. 그쪽 컵 뭐 내수 시장 커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대.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된대.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뭐든지 중국에만 투자하면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2년 전에 그렇게 중국에 투자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꽝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내수가 나빠졌을까요? 중국에 그 많던 인구가 없어졌나요?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컵 팔던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4개, 5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왜?
중국에 안 살아봤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빤스 회사. 우리나라에 유명한 빤스 회사들이 상장돼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비비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속옷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속옷을 많이 팔았는지 이 사람들이 파는 속옷이 좋은 거였는지 이게 뭐 그 회사가 좋아졌는지는 우리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었어요. 슈퍼마켓 가서 백화점 가서 옷가게 가서 그쪽 브랜드가 잘 팔리는지만 봐도 아니면 내 식구가 입었는지만 봐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았다고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따라가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손해를 봐버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직접 투자하는 데서 손을 떼든가. 직접 투자하는 데서 손을 떼라라는 얘기는요.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문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의 뭐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하는 회사야. 근데 매년 일정 분량을 사가던 현대자동차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가격을 올려준다네? 아니면 사가겠다는 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네? 왜 그랬을까요?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도 사야 될 거고 현대자동차 주식도 사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내부자 정보니 뭐 숨어있는 아무도 모르는 정보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업계에 있다 보면 알게 되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파트라고 한다면 다 보시진 마시고요. 본인이 일하시는 파트에서 알 수 있는 영역, 알 수 있는 기업 정도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삼성그룹주 펀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펀드가 있었어요. 이 펀드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그룹의 회사들 주식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어디가 잘 벌 거다 그러면 그쪽을 더 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팔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삼성만 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의 업종과 비슷한 분야만 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랑 가깝거나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은 펀드에 든 거예요. 펀드에 든다라는 건 그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파는 걸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 펀드라는 것도 원래 생긴 걸 보면요. 아마 지금 삼성전자 10주 사실 수 있는 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비싸거든요. 10주면 1,5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갑니다. 못 사요. 펀드는 사겠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백억 모아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10,000원, 20,000원짜리 주식만 쳐다보고 사는데 돈을 잔뜩 모아놓으면 20만원, 50만원짜리 주식도 어렵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포커판이랑 비슷해요. 내가 가진 돈이 적으면 세게 지르는 놈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에서는, 펀드에서는 뭐 그 금액이나 뭐 규모를 가지고 판단할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운영을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누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른다? 펀드 매니저라고 부른다.
그럼 이 펀드 매니저가 잘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 뭐 잘하니까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뽑아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지난 몇 년간 잘 벌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펀드 매니저하고도 우리 같은 투자자하고 펀드 매니저하고도 궁합이 있습니다. 이 궁합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펀드에 드는 겁니다. 자, 이 펀드라는 것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주 펀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어떻게 고르는지, 나랑 맞는 펀드 매니저를 어떻게 고르는지, 그래서 어떤 펀드에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피자 시켜 먹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같이 내자. 내가 좀 더 냈으니까 내가 더 먹을게. 주식입니다. 기업들 뭐 매년 얼마씩 벌어서 얼마씩 주주들이 나눠 갖는 배당이라는 제도를 취합니다. 그 배당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아니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현재 주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주가입니다. 주가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액면가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큰 돈이면 좋고 작은 돈이면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격을 가지고 사고팔고가 일어나는 게 시장입니다. 증권거래소라고도 하고요. 집에서 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 돈 놓고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막 그냥 사고 팔면 된다? 아니다. 공부 좀 하고 기왕이면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업종에 맞춰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기 싫거나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남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식에 대한 개념과 약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펀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단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그 투자하는 방법에 따른 뭐 경우에 예를 좀 들어드릴 거고요. 그거 말고 펀드를 고르는 법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